안녕하세요, 마스크보입니다. 오늘은 참 도로가 쾌적하네요. 지금도 역시나 아침 한 6시 반 정도? 6시 한 20분? 오늘은 도로가 쾌적한 이유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이 레이버데이라고 해서 노동날이거든요. 노동절? 뭐 그런 날입니다.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쉽니다. 그런 관계로 어제 차가 좀 많이 막혔어요. 어제 다들 뭐 어디 좀 여행 가는지, 우리나라는 뭐 휴가든, 그러니까 휴가를 쪼개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왜 여자들 생리 휴가처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나라는 식리브라고 해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아픈다 싶으면 쓸 수 있습니다. 연 10회. 원래 그건 아니구나. 네, 제가 지금 순간 ACC라고 이 나라 아플 때 치료받는 제도랑 헷갈렸는데, 예, 연 10회가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눈치 안 보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워낙,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일할 거를 한 사람만 구해서 몰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둘로 나눠 놓습니다. 둘 혹은 셋으로요. 아무리 기업이 망해가고 뭐 돈이 없다고 치더라도,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기업인들이 한국 사람만 죄다 고용해가지고 몰빵 시켜놓고 하면 좋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절약되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죽거나 아프면, 그랬을 때 멘붕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을 소분을 시켜 놓습니다. 누구든 이 업무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뭐 아플 때나 뭐 저기 할 때 식리부, 그러니까 병가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오늘은 좀 왜 한국에 이제 뭐 성능 검사나 뭐 이런 자동차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비를 하다가 막히면 유튜브 같은 걸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서 분해를 했고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유튜버 분들이 조금 인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정보는 주죠. 정보는 주기는 확실히 우리나라 유튜버 분들이, 정비사 유튜버 분들이 정보는 주는데, 뭘 어떻게 요걸 빼냈고 뭐 한 그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 주죠. 예. 외국 애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가르쳐 줍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파키스탄 형들. 막 쇳덩어리 막 두동강 나 있는 거 용접하고 뭐하고 붙이는 거 기술 다 그냥 공개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여러분들 영어로 조금만 좀 찾아보시면, 어떤 엔진을 어떻게 분해를 했고, 혹은 어떤 엔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워터펌프가 됐던, 타이밍 체인이 됐던, 뭐 교체하는 거에 어떤 분해를 했고, 이런 거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뭐라고 해야 되지? BMW 자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설명서 같은 거? 근데 그거는 비디오가 아니고 그림이거든요. 가끔 얘는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영어니까요. 한국말로도 왜 우리가 종이접기를 하면
뭐 안쪽으로 말아넣어 접는다 뭐 이런 거 들으면 그래 안쪽으로 말아넣어 접는다가 이건데 왜 나는 얘가 했던 것처럼 왜 안 되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이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이리로 넘어가는지 헷갈리는데,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뭐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이 한국 사람들 혹은 중국 사람들, 뭐 아시안이라고 뭐 돌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인 딜러분들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 그 한국처럼 그 성능검사 보험으로 처리합시다 하는 것처럼 어떤 하자가 발견됐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 보험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들은 보험이에요. 그 딜러가 들어주는 보험이 아니라, 혹은 나라에서 드는 성능보험이 아니라, 한국처럼 나라에서 드는 성능보험이 아니라 딜러가 보험 처리하자고 하는, 이 나라에서 보험 처리하자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보험 중에 이제 메카닉 보험이라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차를 구매하시려고 뭐 터너스가 됐건, 터너스라고 이 나라 제일 큰 중고차 매장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이제 제일 이슈화라고 해야 되니까, 제일 장점은 옥션 경매를 합니다. 대놓고.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를 보시면, 어디 중고차 매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차를 이게 괜찮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몇천 킬로에서 3개월 정도의 딜러가 개인으로 보증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구입하기 전이 됐건,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거 고장 났는데요, 고쳐주세요. 그 전이 됐건 그 후가 됐건 타고 다녔는데 3개월 만에 고장이 났다. 근데 그 부품이 정말로 소모품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건 안 됩니다. 타이어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소모품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중요시 여기는 안전검사 중에서 중요시 여기는 중에 하나다 하시면 그냥 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한국인 딜러,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인 딜러 분들은 자꾸 이 고객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메카닉 보험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메카닉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저희가 그 메카닉 보험에서 나오는 그 SSP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험이 발동이 되면 이제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내줄 테니까 그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노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물론 이제 이력만 남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거는 딜러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해서 할 게 아닙니다. 그거를 꼭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딜러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수리 안 해주겠다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미니나 뭐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왜 차량 무슨 압력 호스인가요? 뭐 호스를 타고 왜 DME, 그러니까 ECU 부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ECU를 바꿔야 되는데, ECU 중고 부품이 가격이 1000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로 치면
800만 원이죠. 100불이, 예, 100불이 80만 원. 1000불이 800만 원. 아닌데? 10,000불이 800만 원인가? 1000불이 80만 원이네. 1000불이 80만 원. 아, 헷갈려. 20, 100, 1000만, 10만, 예, 맞아요. 일단 시작이 중고가 80이에요. 그러면 새 거로 산다 치면 2,500에서 3,000불까지 가는데 그 돈 내기 싫으니까 고객 보험을 이용하려고. 그럼 보험 횟수에서도 깎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당신이 해줘야 되니까 나한테 자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기 부담금 준다고 해도 나는 안 할 것이오 라고 하셔서 꼭 수리를 받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수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입하시기 전에 꼭 이제 딜러 차가 됐든 아니면 혹시라도 개인 차가 됐으면 이 업체가 있습니다. 뭐 한국인 분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이 나라 되게 큰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한 200불, 300불 정도를 내시면 그 차량의 리포트를 써줍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쫙 훑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하부를 못 봐요. 하부를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리포트를 대놓고 이제 띄워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업체는 리프트를 띄워서 봐드립니다. 예. 근데 어쨌든 리프트를 못 띄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뭐 전문가가 확인하는 거니까요. 비전문가가 막 눈대중으로 보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받고 그로 이제 인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 이런 거 보면 좀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착한 딜러 만나시면 수리해서 해줄 테니까 거래하자고 할 거고, 좀 답답한 딜러 만나시면 나는 이런 건 수리 못하니까 안 살라면 마라, 사지 마, 딱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하실 때, 제가 다른 영상에도 조금 언급을 했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차를 구입하실 때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그 3개월의 딜러가 보증해주는 부분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카닉 보험 있잖아요. 메카닉 보험을 들어놨다라면 이용하시면 되는데, 가입비가 어쨌든 한 2,000불 되고요. 2,000에서 3,000불. 그리고 연수도 구입일로부터, 그러니까 구입하고 그 가입일로부터 2년에서 3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가입을 하시면 바로 수월해지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타고 다니시다가 중간에 나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 메카닉 보험을 들어야겠다 라고 하시면 그들이 지정한 업체인지 아무튼 통해서 차량을 점검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근데 네 차량 상태가 이런 거는 좋으니까 오케이 해서 넘어가면 가입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가입된 걸로 수리를 하시면 자기 부담금이 한 500불 정도에서, 500불이면은 한 40만 원이죠. 40만 원에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량을 구입하시면 돼요, 보통.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으면 퇴근길에 또 하나 찍어서, 퇴근길에 하나 또 찍어서, 이거 합쳐야겠어요.
네, 어디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뭐라 해야 되지? 확인해 주는 거는 정확하게는 맞긴 한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이 수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버브릿지라고 해서 뉴질랜드의 이제 상징적인 오클랜드 다리를 일본 사람들이 지어주면서 대신 조건을 붙인 게 이제 중고차를 많이 수입해달라 해서, 이제 어차피 우측 핸들 차니까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 부품으로는 이제 일본 차가, 여기 이 나라가 무슨 일본 국가 마냥 가격이 이제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또 저렴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뉴질랜드가 워낙 공산품이 비싸다 보니까 그냥 다른 외제 브랜드보다는 싸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지, 뭐 막 엄청 싸진 않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싼 게 뭐 폭스바겐, 예, 뭐 걔네 브랜드가 좀 싼 편이긴 하죠. 근데 이제 부품을, 얘네도 웃긴 게 같은 부품인데 폭스바겐으로 주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불인데 아우디에서 주문을 하면 뭐 한 70불 내지 100불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얘를 그렇게 들은 거지, 어쨌든 가격이 같은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 가끔 이제 어느 지역은 아예 통합이 돼 있어요. 이제 아우디로 가서 해봤자 폭스바겐 부품 샵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셉션이라 해야 될까? 거기에 가서 이제 주문하게 되니까 뭐 어떨 때는 같은 값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제 가격이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비만 내고 수리를 받을 곳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단골 카센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요 근래 이제 그나마 이제 뭐라고 되죠? 이제 리프트를 빌릴 수 있는 데가 생기긴 생겼어요, 오클랜드에.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되게 찾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오클랜드에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한 4대 5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좀 원하시면, 그러니까 능력도 되시면 이제 리프트를 얻어다가 이제 개인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정 힘들면 본인이 하다가 그 메카닉에게 그 돈을 일정 부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 그 리프트 업자, 리프트 대여해 주는 데로 가시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셔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수리를 받든 뭐 아니면은 보증으로 이제 저기를 받든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게, 오늘 아까 그 아침에 제가 언급했던 거를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게에 이제 그냥 검사비가 그냥 검사만 하는 겁니다. 뭐 purchase 위책이었나? purchase 뭐 어떤 용어로 돼 있어 검사만 하는데, 저희가 250불을 받거든요. 250불이 이제 환율로 따지면 한 18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진단기도 물리고 뭐 커버나 이런 거 다 뜯는 것도 뜯는 거지만 저희가 3대까지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대 보고 2대 보고 그 차를 구매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면 이제 2대만 보고 끝인데, 저희가
만약에 어느 사람이 세대까지 차를 다 확인하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세대를 보고 250불을 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 대당 한 6만원 7만원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진짜 그 어떤 정비소가 엄청 청구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채널까지 삭제되었었나. 아무튼 영상은 다 내리고 지금 환불하고 계시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다들 이제 멍청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물론 이제 내가 그걸 몰랐네 하고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지금 이제 이 시대에서는, 정보가 빠른 이 시대에서는 안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굳이 막 본인만 뛰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마진 때리고 할 거니까 이러면 떼부자 되겠는데,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침에는 되게 쾌적하게 왔는데 저녁 이 퇴근길은 그렇게 쾌적하진 않네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막히는 것도 아니라서 모르죠. 이따 나중에 얼마나 막힐지.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한국은 전기차 중고차 값이 훅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화재 관련해서 브랜드를 하셔서 잘 안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많이들 구입을 하는데, 제가 전에 뭐 작년 영상일 것 같은, 작년 아니면은 올해 초 영상이었나 그럴 거예요. 저 다른 영상 제가 올린 거 찾아보시면, 역시나도 제가 딱 2년만 참으시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입을 82,000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1년도 안 돼서 지금 차값이 10,000km도 안 탄 차들 막 지금 내놓은 게,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올렸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거의 6만 불에 그냥 팍 떨어졌고, 6만 불도 뭡니까? 지금 연말 와가지고 더 떨어졌어요. 45,000불까지 떨어졌어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한 3대를 팔고 있지만, 지금 그거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이기도 한데, 그렇고 지금 옆에 아까 지나간 ID4 같은 경우에도, ID5도 있지만 ID4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6만불, 원래 79,999불이었잖아요. 혹은 79,900불. 네, 일단은 만불은 확 떨어졌고, 비싼 데는 뭐 2만불도 떨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저 우측에 오라라는 베낀 것 같은 중국 저 브랜드 차도 지금 4만불이면 삽니다. 4만불, 3만 몇천 불. 그러니까 저 3만 몇천 불에 저 조그만 거 살 바에야 한 10,000불 더 주고 좀 더 큰 거를 사든가, 아니면 또 중고차 전시용을 보면 지금 푸조가 또 차가 4만불 왔다리 갔다리 해요. 또 아니면 연식 있는 거 2022년식을 구입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중고차도 중고차 값인데 신차 값이 훅훅 떨어져서 이건 그렇고, 지금 뭐 어쨌든 이 영상의 취지는 중고차 구매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렇습니다. 영상을
또 말씀드릴 게 있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전부인 것 같네요. 날씨가 너무 좋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화이팅 하셔서 차를 여러분들이 중고차 구매하실 때 나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좋은 거를 찾아서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실패하실 확률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항상 차를 예를 들어 시세가 뭐 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차를 1,500만 원짜리를 보더라도 고치는 것까지 생각을 염려를 해둡니다. 2천만 원짜리를 사시고 안 고쳐도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진짜 전차주가 막 정말 관리를 잘해서 이거 갈고 저거 갈고 다 갈아놔가지고 그런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많이 싼 거를 사되 그 싼 거에서도 뭐 이거 갈아야 되고 저것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 좀 생각을 하셔서 조율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 그리고 이제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싸고 좋은 차는 전혀 없으니까요. 항상 버젯을 넉넉히 생각을 해 두시길 바라며 이상 마스크보이였습니다. 쭉